또 좋은 미래가 전개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또 고소득의 경제 시대, 고소득의 그런 좋은 시대가 됐을 때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통 시민, 최고의 법인은 뭐냐? 왕권. 그러니까 스페인은 지금 이제 왕 체제죠. 국왕 체제. 국왕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부. 정부에는 이제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밑에는 이제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 그런지 하여튼 여러 명 뒀어요. 여러 명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고의 법인은 뭐냐? 그 왕실 그거고 그 다음에 법인. 법인도 그 급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단계에 그 밑에 단계 법인은 이제 정부, 행정부 그렇죠. 그 밑에 단계는 이제 또 뭔가 하니까 이제 비영리 단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인.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해서 비영리 단체라 이러는데 그걸 이제 법인이라고 그냥 세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새는 회사법인을 뭐 법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리법인이죠. 그래서 그것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조직 뭐 그런 겁니다. 활동. 그래서 비영리 단체 밑에 있는 조직은 뭐냐? 영리 조직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거고. 그럼 영리 단체 밑에 있는 것은 뭐냐? 이제 개인이죠, 개인. 개인 사업자 또는 한 가족 뭐 이런 겁니다. 개인 소비자 또는 개인 근로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부터 생각했을 때 국민 한 개인에까지 여러 단계의 그런 조직이 있다 이런 겁니다. 성격이 다 틀리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법인, 비영리 단체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 국민들의 자발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활동과 경제 행위,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왕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법권,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비영리죠. 왕실이 뭐 어디 가서 뭐 돈 투자해가지고, 증권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왕실은 예산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경비원들 돈 주고, 왕궁 관리도 하고, 거기서 뭐 파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한 거 많이 하죠. 그것이 이제 예산으로 짜여서 돌아가는 거죠. 그냥 거기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뭐라 그럴까? 조금 편법적으로 이제 있죠. 누가 이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뭐 왕실의 이름으로 뭐를 한다. 구제 사업을 한다. 난민 구호를 한다. 뭐 등등. 근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좀 다 그렇게 뭐 떳떳한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왕권이 그렇게 있고 왕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라 그랬죠. 정부. 그 밑에는 이제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있는데 일반 개인으로서 일반 개인으로서
최고의 계급,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법인 단계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 대통령이 뭐 되면은 뭐 그것도 올라가는 건데 정부 아닙니까? 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주고 한 나라의 행정을 뭐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건 좋은 거죠. 좋게 보면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개인이, 많은 대다수의 개인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대통령을 한 사람 뽑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국민이, 개인이 최대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단체로 봤을 때는 법인이다. 법인은 그건 뭐냐? 여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그 이상이나 꿈, 계획 등등 가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유롭게 실천할 수가 있다. 실천을 하면서 국가의 그 보호를 받는다. 권장, 여기서는 이제 압보여라고 그래요. 그 지원, 지지를 받는다. 지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이제 밤에 하는 강의니까 어떤 땐 졸릴 때가 있죠. 군대에서, 공수부대에서 있다가 이제 저녁이면 그냥 버스 타고 가가지고 또 강의를 그래도 2시간씩 듣는데 2시간 듣는다 해가지고 가서 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잠이 딱 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국민으로, 서민으로서 최고의 어떤 단계, 최고의 단계라는 것은 자기의 그 자유와 자기의 그 어떤 생각, 사고, 철학,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실천을 할 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또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냐 하니까 법인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서, 또 열심히 전략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금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을 해야 되겠구나. 법인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뭐 이민 준비하느라고 뭐 침술 강의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9살에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5년간 이제 뭐 열심히 했죠. 뭐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환자들 보고 의사들 가르치고 그저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전략해서 5년 있다가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자연의학법인 골든클로버라는 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관을 써서 문교부에다가, 문교부사나 교육법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죠. 등록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33년간 이렇게 일을 나름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은 그저 형편 닿는 대로 그때 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하시는 일이란다든가 뭐 취미란다든가 여가 시간이란다든가 아니면 뭐 용돈에 어떤 그 조금 여유가 있으신 어떤 그런 거란다든가 아니면은 남을 위해서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시단다든가 하면은 법인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법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많은 나라일수록 뭡니까? 선진국이다.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건 또 뭐냐? 제가 이제 그 뭐 순서 없이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 전체의 어떤 그 활동,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30%의 국가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민간인 주도로 행해졌을 때, 그러면 70%는 뭡니까? 정부 주도형이죠. 정부 주도형. 정부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규제는 요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겁니다. 70%를 정부가 주도를 하고, 30%를 이제 뭐 민간인들이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못하면 간두셔.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나라는 뭡니까? 후진국이다. 후진국. 다시 말씀드려서 30%가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고 70%가 정부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진국이다. 정부에서 맨날 그냥 뭐 쓰레기 버리는 봉지 사이즈까지 그냥 뭐 뭡니까? 색깔까지 뭐 전부 통제하고 시간까지 통제하고 쓰레기 수거 시간 뭐 전부 통제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후진국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많고 그렇죠. 그러면 휴지, 그 쓰레기 버리는 봉지 색깔 조사하는 공무원 있어야 되고, 그 쓰레기 봉지 사이즈 검사하는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뭐 시간을 몇 시 전에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 단속하는 공무원, 몇 시 이후에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 단속하는 공무원, 뭐 이거 뭐 가는 데마다 공무원이 쫙 뺏겨 있어요. 그거 뭐 진짜 그게 봉급받고 할 만한 일입니까? 그게 사실? 그런 사람 봉급 주고 국민이 살아야 됩니까? 국민들이 그거 한번 얘기하면 몰라요, 그거? 그런 것이 후진국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꾸로 민간인이 그 나라의 어떠한 활동을 70%가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 아니에요. 나라에서 봉급 안 받아요. 그런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합니다. 뭐 길거리 청소를 한다든가, 무슨 길거리에 무슨 뭐 간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점들이 길가에 이제 쭉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뭡니까? 상품, 진열대를 막 길로 내놓잖아요. 뭐 그런 거란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건 다 민간인들끼리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다가 단속반이다 해가지고 공무원 완장 차고 와가지고 매 시간마다 사람 밖에서 와가지고 매 시간마다 뭡니까? 담뱃값 뜯으러 다니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담뱃값 줘요. 그러면은 길거리에다가 뭐 좌판 놓고 더 장사해도 그저 뭐 그냥 넘어가고 그런 적 있었어요.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그거 참 바뀌기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70%의 모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이나 하는 것이 민간인이 주도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나라. 그러면 30%가 이제 정부가 하겠네요. 30%의 일을, 사회적인 일을 정부가 하는가? 정부가 이제 조그맣죠. 국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 수에 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 이겁니다.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다, 그겁니다. 그 요즘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이민 나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한국보다, 아니 한국이 아니라 이민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저희들 한국 사람들을 보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좋아졌냐? 삼성 때문에 좋아졌다. 삼성 때문에. 근데 뭐 요즘은 삼성을 뭐 쫓아낸다 그런 말도 자꾸 들리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선진국이 됐는지 대열에 들어섰는지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제가 야간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 때 70%를 민간인이 주도를 하고 30%에 해당되는 나라의 일을 정부가 하는 것이 이것이 선진국 형태다. 그래서 정부가 점점 이렇게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축소되어 가는 그것이 선진국형이다. 그러면 나라에서 예산도 많이 줄어들 수 있죠. 경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 뭐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뭐 봉급 주고 휴가비 주고 연금 주고 뭐 그거 받는 사람은 또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그게 과연 좋은 일이냐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제가 법인 사회단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법인을 하나씩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어떤 활동을 더 이렇게 자유롭게 더 뭡니까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 또 그런 법인이 필요한 단계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계 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냐? 그럼 못한 사람은 못난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할 만한 그런 여력이 못 되시는 분들은 법인에 그런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찾아서 가서 협력해서 같이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법인에 들어가면은 그 법인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이름 없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한다. 활동을 하고 또 생활을 뭡니까? 영위를 하죠. 영위를. 생활을 영위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는 안 한다. 집을 산다. 무슨 어떤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합숙 훈련을 한다. 어떤 교회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련회를 한다. 모임을 갖는다. 성경 공부를 한다. 좋죠. 근데 그것을 개인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개인 이름으로. 교회 헌금을 걷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거룩하게 예배 보고 해가지고 헌금하고 해서 이제 예배도 끝나고 다 잘 됐는데 그 헌금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개인 이름 통장에다가 헌금을 딱딱 넣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교인들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럼 그 자기는 책임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종교단체라는 비영리 단체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 개인 이름 통장에 교회 이름 앞으로 들어온 돈을 넣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단체가 있다 그러면 불교든 카톨릭교든 기독교든 다 쌍놈 소리 듣는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뭐 지랄이든 간에 다 쌍놈 소리 듣는다 그거예요. 하나님도 쌍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지키다 보면은 단순하죠. 모든 것을 정해진 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단한 방법인데 이제 여기에 사가 끼어가지고
사가 깨어가지고 마귀가 깨어가지고 이 종교인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마귀가 깨어가지고 이건 뭐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라는 게 뭐냐? 다 불법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지가 하는 일은 옳고 남이 하는 일은 다 못 믿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요즘에 뭐 요즘만 그렇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왔고 모든 그 각 사회, 각 분야의 역사가 다 그렇게 꾸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의연이다. 정의연이라고 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이게 무슨 뭐 법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인지 무슨 단체인지 저는 뭐 그 이름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이 행방불명됐다. 어떻게 돈이 행방불명됩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그냥 뭐 텔레비에서 신문 방송에서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다 이거예요. 멀쩡한 밥 먹고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러면 과연 선진국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거냐? 이거 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금을 했는데 개별 통장에다가 모금을 했다. 그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산 처리를 할 때 뭐 지난 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구입을 할 때 법인에서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싸게 산다. 비싸게. 지 돈이 아니니까 그렇다? 지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싸게 사면은 그 판매를 한 사람한테서 뭔가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선물 값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비싸게 산다. 팔 때, 매각을 할 때는 싸게 판다. 집이 됐든 건물이 됐든 싸게 판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싸게 판다. 그 싸게 파는 데에는 자기가 선물을 받는 그런 것이 다 이미 깎여져 있다. 그러니까 싸게 물건을 산 사람은 뭡니까? 이 법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싸게 사고 나서 선물을 주겠죠. 무슨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거야 뭐 이제 형편껏 하겠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감독, 감시, 감사, 재정 감사 이런 것은 상당히 이행이 잘 안 된다.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의원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진짜 이것이 문제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정부 관계자, 그 보조금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준 그 기관에 있는 기관이 뭐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됐지. 그 사람들, 그 뭐 누구겠어요? 공무원들이겠죠, 그것도.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조금만 조사하면은 이건 뭐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좋은 말로 했을 때 이게 관례예요, 관례. 관례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것을 처벌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제가 보사부에 잠깐 들렸을 때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자연의학 법인을 내기 전에 신청해서 받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갔어요. 한 두세 번 간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에 이제 가니까 종합청사로 갔죠. 종합청사로 이제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로 가니까 보사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과천에 있다고 그래요. 과천. 새 정부청사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과천을 갔죠. 가니까 거기서 이제 매일 저는 간 일이 이제 그게 제가 일이니까 보사부를 매일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이래저래 한데 내가 자연의학 법인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외국에는 이렇고 제가 하는 일은 저렇고 하니까 이 침수를 법인으로서 한국에서 할 수 있고 외국과 연결지어서 또 외국 진출도 할 수 있게 한국에서 침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외국 나오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공부한 근거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뭐 그런 후원이라고 그럴까? 뒷받침도 해주고 또 정보, 외국 정보도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고 필요한 것은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그 법인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스페인에서 그렇게 의사들하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험도 좀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열심히 떠들었어요. 떠들으니까 뭐 점심때쯤 가가지고 이제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가 됩니다. 뭐 5시인가 뭐 몇 시가 되니까 이제 애국가가 막 나오대요. 사무실에. 애국가가 나오니까 그 이제 일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하기식 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매일 저는 그게 일과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과장님인지 무슨 계장님인지 모르겠어요. 장자 붙은 그런 분 같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분이 쓱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이, 조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하고 사우나나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사우나나 가죠. 사우나에 가서 뭔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저한테 조언을 하시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우나 가는 것도 저는 지금까지도 그 참 희한한 얘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주 제가 기억에 또렷이 남는 건 뭐냐 지금 조 선생님께서 그런 좋은 일을 이렇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법인으로서 이렇게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오셨는데 자기네들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다 이거예요. 너무나 좋고 참신하고 또 뜬구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실제 나가서 또 이민 가서 그렇게 살고 정착을 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신뢰감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해줄 수가 없답니다. 아니 그렇게 신뢰감도 들고 참신하고 다 이렇게 깨끗하다 그러면은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하도록 해봅시다. 빨리빨리 서류해서 가져오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니까 지금 조 선생님이 자연의학 법인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 이것이 된다. 이제 인가가 나가지고 이렇게 법인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사부 산하의 45번째 법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스페인에는 150번째 법인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 보사부에서는 보사부 산하의 45번째의 법인이 되는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45번째 숫자도 좋은데 왜 안 됩니까? 번호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거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되겠어요. 보사부 산하에 이 법인이라는 것이 44개가 있대요.
44개가 있는데 제가 그거 확인 안 해봤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44개가 있는데 의사협회, 뭐 한의사협회, 뭐 간호사협회, 뭐 있겠죠. 물리치료사협회, 치과, 뭐 약사협회 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44개의 보사부 산하의 그 법인들이 전부 골치 아픕니다. 보사부에서 볼 때는 죄다 골치 아픈 존재래요. 골치 아프다. 왜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게?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대로, 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재정, 회계, 가계,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는 보조금. 보조금은 뭐 농갈라 먹기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모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름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비영리 단체, 이 사회 단체를 하면서 개인 이름을 쓰는 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금물. 네, 그것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저렇게 끼어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 해결을 또 못해요. 해결하기 전에는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덮어주기 바쁘죠. 서로 덮어줘야 돼. 서로 덮어줄 때마다 뭔가 이권이 개입되지 않겠어요? 이권이 또 거기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덮어지지. 맨입에 덮어집니까? 세상 일이. 문제가 맨입에 덮어져요? 안 덮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44개의 법인이 있는데 다 골치 아픕니다. 보사부에서 볼 때는. 이래요. 보사부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도. 왜냐하면 법인으로 해놓으니까 자기들 자치 그 자유권이 있잖아요. 자치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자기들 조금만 불리하면 뭐 말 듣겠어요. 뭐 싸움박질하고 의자 집어 던지고 뭐 술 먹다가 뭐 술상 뒤집고 뭐 안 되면은 뭐 돈으로 또 넣어놔가지고 뭐 이리 줬다 저리 줬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법인이라는 간판 딱 달고 인가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맨 그런 고랑탕 먹이는 짓이나 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자연의학법인을 해줘서 요번에 처음 마지막으로 생긴 이 자연의학법인이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이미 44개 법인이 다 죽탕을 쓰고 있는데 하나의 법인이 마지막으로 생겨서 뭔가 그렇게 참신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보사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기금을 모아서 자연의학법인을 해서 한국의 침구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세계 의학계에 어떤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시려는 것을 접으시고 그 돈 가지고 본인이 잘 먹고 잘 사세요. 본인이나 잘 사시라고요. 그 돈 가지고 남들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 납득이 된 게 아니라 포기했습니다. 아, 이건 내 조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뭐 다른 말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름 없이 사는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편의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후기 같이 여담으로 조금씩 이런저런 얘기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동안 이름 없이 사는 천국 여러분들 보셔서 어떻게 좀 마음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음이 좀 어떻게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름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